어, 어, 지금은 여러분들 8페이지, 교재 8페이지 가보실 텐데요. 음, 8에서 17페이지는 사실 우리 기본반 때 충분히 숙지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것들 이제 기본반 한 달 들으시던가 혹은 이제 지난 그 진도 나가실 때 충분히 강의 들어가고 여러분들 외우실 만큼 사실 외우셨었어야 돼요, 이미. 근데 혹시 조금 더 이제 읽어보고 학습 필요하신 분들은 8에서 17페이지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survey 샘플 대표성 구성의 오류 같은 경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의 오류 혹은 샘플 바이어스의 오류 이런 것들 내용 간단하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샘플 구성의 오류에 활용 가능한 표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기본반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요 가능한 표현들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한 표현들 뭐 제가 몇몇 개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뭐 세네 개 골라서 외우세요. 뭐 어떤 걸 외우셔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모든 argue의 토픽 센텐스 같은 경우는 the author assumes 저자는 assumption 1 요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뭘 보더니 because of condition 1 condition 1이라는 이벤트를 보더니 이러이러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이제 뭐 토픽 센텐스를 survey 대표성에 관련된 걸로 한다면은 뭐 요런 식의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저자는 결론을 냈는데 대표성 없는 샘플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을 골라 외우시는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이미 외우신 표현도 많이 있으실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표현들 되겠죠. 뭐 대표성 없는 샘플일 수 있습니다. 샘플 사이즈, number of respondents 응답자의 숫자가 충분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인 샘플 대표성 표현들이니까 필요한 것들 외워 놓으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스터디의 참여자들에게 공통의 성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샘플 바이어스, 뭐 에이지 바이어스라던가 젠더 바이어스라던가 인컴 레벨 바이어스라던가 이런 바이어스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바이어스가 생긴다라는 것은 strong prevalence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공통의 성질 때문에 혹은 biased 샘플은 survey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뭐 요런 이제 표현들 충분히 외워 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3개에서 4개를 골라 외우시는 것도 좋고 이제는 뭐 5개, 6개 더 많은 표현들을 좀 충분히 골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시면서 개념 복습하시면서 표현들 외우시면 되시고요. 인과관계 오류 마찬가지입니다. 인과관계 오류 같은 경우는 다음 장표 보시면은 10페이지 가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오류는 correlation이라고 하는 상관관계라던가 association, coincidence 혹은 이제 temporal sequence라고 하는 시간관계 상관관계나 시간관계를 저자가 보더니 시간관계를 저자가 관찰하더니 어떠한 이벤트로서 관찰을 하더니 즉 이것들은 보통 주어진 컨디션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증명하라고 논박하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보더니 뭐라고 추정하는 오류 causation 인과관계라고 추정하는 오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름이 correlation implies causation fallacy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요 위에도 있습니다. correlation implies causation fallacy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상관관계 correlation을 보더니 causation 인과관계라고 추정하는 오류.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cause and effect chain이라고 보는 건데 보통 인과관계 오류는 인과관계라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자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further evidence를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받아들이고 인과관계를 논박하시게 될 거라 그랬어요. 인과관계 오류에 관련된 표현들도 잘 외워 놓으시고요. bargain brand cereal 같은 경우는 지난달 중급 실전반 짝수달에서 진도가 들어간 토픽인데 얘가 인과관계 오류가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토픽이기 때문에 배우신 분들은 복습을 하시고요.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얘는 중급 실전반 짝수달에서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이런 토픽이 있구나 알아놓으시면 되시고요. 배우신 분들은 이미 배운 토픽이니까 인과관계 오류 들어가도록 잘 복습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죠. 인과관계 오류 들어가는 표현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association between A and B라던가 correlation between A and B를 보더니 이것이 causal relation 혹은 causal connection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이고요. 기본적인 표현들 A가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A가 might not be primarily responsible for B. 기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B라는 현상은 might have been due to other qualities. 더 하나 지울게요. then A 말고 기타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There could be alternative scenarios. 저자가 고려하지 못한 기타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범용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죠. 외워두시면은 많이 쓸 수가 있고요. Place analogy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ce analogy는 기본적으로 저자가 different location A and B가 comparable, analogous 혹은 similar,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지르는 오류이고요. 보통 어떤 종류의 주장이 많이 나오죠? 똑같은 방법을 different place에 또 다른 장소에 똑같이 확대 적용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요. 똑같은 방법을 different place B에다가 적용을 하면요. 가능성은요. same result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different place B가 어떠한 성질을 가졌다라면 comparable하고 similar 유사한 성질을 가졌다라면 똑같은 방법이 applicable 적용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이 different place B가 매우 다르고 매우 다른 성질을 가지고 혼자서 유니크하다거나 혼자서 예외적인 성질을 가졌다라면은 might not be applicable 적용이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저자는 보통 당연히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방법을 당연히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different place B, 이 different place B는 매우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라면 똑같은 방법이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place analogy의 오류 되겠죠. 특히나 이 장소가 바뀌면 물리적인 장소가 바뀌면 해당하는 장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같이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demographic composition 인구 구성이 변할 수가 있고요. 특히 argue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customer preference라던가 인컴 수준이라던가 spending habit 같은 거 바뀐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혹은 geographic 혹은 climatic properties들까지도 바뀌는 거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보시면 111번 마찬가지로 중급실전 짝수달에서 강의가 나간 토픽이고, 여러분들 요거 배우신 분들은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우리 다음 달에 배울 거예요. 이 토픽은. 그러니까 요런 거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이번 달에는 또 다른 토픽, 이제 플레이스 어널로지에 대한 다른 토픽도 강의 진도 나가면 다른 것도 우리 강의 나갈 거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배우신 분을 복습하세요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이번 달 진도, 잘 얘부터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신경 쓰실 거는, 장소 및 그룹 오류의 활용 가능한 표현들 외워두실 거 있죠? 외워두실 거. 기본적으로 저자가 comparability between A and B를 추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 할 근거 없이 추정하는 것. 따라서 이 place analogy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얘가 나오게 되죠. Even though X라는 방법이 A라는 장소에서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it does not guarantee that 무엇을 보장하지 않아요? 동일한 방법이 B라는 장소에서 유사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겠죠. The same policy, 똑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요, in different group of B에는요, might not be received well, 잘 통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요. 얘도 좋고요. 뭐 이거 똑같은 얘기죠. It is possible that the same change,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might not be received well, might not be applicable 이에요. 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뭐 똑같은 얘기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disparity between A and B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라면 저자의 주장, 어떤 주장이겠어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might fail to convince, 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될 것이고, 이때 같이 외워놓으셔야 했던 표현이 요거예요. nationwide average라고 할지라도 특정 지역 X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능성은요, 어떻게 돼요? 이 특정 지역 X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정 지역 X가 첫 번째 일반적인 특징이 있고, typical,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면 nationwide average가 어떻게 되겠어요? applicable,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특정 지역 X가요, 혼자서 달라요. different from the rest예요. 그리고 특정 지역 X가요, 혼자서 unique 하고요, 혼자서 exceptional, 예외적입니다. 그러면은 applicable 일까요? might not be applicable 일까요? 그때는 nationwide average가 전국 이 통계 평균이 not applicable 이죠. 근데 보통 저자는 뭐라고 어스하고 있을까요? 1번의 경우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혼자서 다를 수 있어요. 혼자서 예외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논박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표현들 싹 다 외워주세요. 타임 시프트에 대한 거, 시간차에 따라서 특히나 시간이 바뀌면서 스탠다드가 바뀌는 거, 요거 46번의 코프라라는 요 토픽은 기본반 토픽이에요. 기본반 토픽인데 요거 하신 분들은 current standard와 standards as then defined 20년을 사이에 두고 지금 당장의 스탠다드와 20년 전의 스탠다드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차이에 두고 스탠다드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런 거 했었던 기억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 있죠.
과거의 스탠다드가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바뀌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커스터머 프레퍼런스도 바뀔 수가 있고요. 커스터머 디맨드도 바뀔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사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와 지금이 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박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5번 short-term 데이터의 오류, 데이터 불충분의 오류 중에서도 short-term 데이터의 오류, 특히나 이 데이터를 모은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모은 기간이 짧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결과치가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일 수 있어요. 보통 argument에서 요런 언어들이 등장하면 걔네들은 short-term 데이터로 본다 그랬어요. 그때는 누구를 요구하셔야 된다고요? long-term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long-term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뭐를 할 수가 있다고요? General trend with certainty, 일반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hort-term 데이터의 오류, 일시적이나 예외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를 요구해야 돼요? Long-term data is necessary까지 싹 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quantity equals quality의 오류, 간단한 얘기니까 요거는 동사 사용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숫자가 질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 뜻 되겠죠. ratio와 비율 같은 거. 우리 이제 조금 아까 76번 토픽도 ratio와 비율 얘기했었는데, 비율이라는 것은 절대값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똑같은 거 했었어요. 90% of the respondent라고 하면은 이때는 우리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응답자의 절대값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절대값에 대한 그 further evidence를 요구하시던가 응답자의 절대값이 얼마냐는 question을 요구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응답자가 10명이면은 90%에도 9명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거꾸로 아까 many여도 소수 비율일 수 있잖아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절대값 다수가 나와도요. 비율은 소수 비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of the total 전체의 a large percentage를 차지하는지 아니면은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total을 차지하는지 요 동사 constitute이라는 동사라던가 혹은 make up이라는 동사라던가 요거 절대값이 나오면은 비율을 확인하고 비율이 나오면은 절대값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 표현들 싹 다 외워두시면 되시고요. 싹 다 외워두시면 되시고요. 여기 있는 이제 표현들은 이제 일반적인 표현들이니까 여기 있는 건 그냥 다 외우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sufficient condition만 조금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아까도 body 3에서 sufficient condi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했었는데 sufficient condition이라는 것은 저자가 A라는 조건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충분하고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혹은 이것만이 필요한 유일한 요소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sufficient condition은요, 보통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표현들 보실게요. The author assumes that A라는 요소가 sole determining factor,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아까 뭐라 그랬죠? A라는 요소, current market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자는 sole determining factor,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자는 A가 sole determinant,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결정하는데? determining investment decision, 뭐를 결정하는데?
투자를 결정하는데 however 그러나 there may be multiple other factors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요 기타 다른 요인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future plans가 있는가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저자는 A가 only factor라고 생각하지만 there may be other contributing factors 기타 다른 기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고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표현들은 복습하시면 되시겠고요. 표현들과 개념들 복습하시고 argue essay의 structure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인트로에서 저자 주장의 서머리, 그 다음에 thesis 들어가고 body 1, topic sentence에서 저자의 assumption 밝히시고 alternative explanation으로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3문장에서 5문장 미니멈으로 가셔야 되시고요. closing sentence에서 further evidence 요구하시는 요 3단계로 body 1, body 2, body 3까지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최종 결론 conclusion에서 thesis 재반복 따라서 현재로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되게 될 거고요.